반갑습니다. 은솔입니다. 오늘은 나도 기록 디자이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재료는 평소에 모아라. 여러분 글쓰기를 하실 때 막상 재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뭘 써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영상입니다. 글쓰기 재료를 모아야 한다. 무엇을 쓸 것인가에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재료는 여러분 많습니다. 좋은 재료는 여러분 평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모아라 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모와 독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서와 메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오늘 세 번째 영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재료 많죠? 여러분 경험한 모든 것들, 내가 살아온 경험을 포함한 직접 경험했는 것들이 모두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모해 놓으신 거, 여러분 머릿속에서 문득문득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 여러분이 읽으시는 책, 영화, 여러분이 써놓은 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격언이나 명언, 속담 같은 것들, 요즘에 여러분이 보시는 드라마 혹은 좋아하는 음악, 여러분이 길을 가거나 아니면 집안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봐서 관찰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시는 것들,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중요한 걸 배우기 위해서 갔던 강연의 자리나 여행까지도 여러분 모두 재료입니다. 이쯤 되면 재료가 없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그냥 재료로서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잘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메모에 대한 겁니다. 메모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일단 적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손이 멈추면 당신의 생각도 멈춘다 라는 멋진 표지가 보이시죠? 손을 두고 밖으로 나온 뇌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모를 하시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일단 정보를 흡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실수와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업무 능력도 높여준다고 되어 있고 생각을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와 관련해서 신정철 작가님의 메모 습관의 힘이란 책을 보시고 나면 메모에 대해서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쌓아놓은 메모가 여러분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수많은 재료들을 만약 메모해 두었다면 그 메모가 여러분이 글쓰기 하실 때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록은 기억보다 힘이 훨씬 세다는 사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록을 해 놓으시면, 메모를 해 놓으시면 당연히 글을 쓸 때 충분히 소재가 있기 때문에 잘 써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쓰기와 관련해서 조금 독서를 점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독서를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재미로 즐겁게 읽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쉬기 위해서, 여행지에서 혹은 잠자리에서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쉽게 편하게 취미로 즐겁게 읽으시고 나면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읽은 책들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기억을 더듬으면 긴가민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메모하면서 요약하면서 읽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메모하거나 요약하면서 책을 읽게 되면 내 생각을 덧붙인 경험도 있고 그 밑에 내가 중요하게 혹은 좋아서 적어놓은 문장도 있기 때문에 메모하면서 요약하면서 읽으면 더 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메모가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고 혹은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 강력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문장으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독서를 하실 때 메모를 하고 요약하는 독서법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시험을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가 시험을 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시험이 가진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거나 이것으로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을 삼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시면 당연히 독서법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독서법이 달라질 때 우리는 추가적으로 메모를 하거나 암송을 하거나 어딘가에 기록을 하거나 뭔가 다른 액션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읽으면 더 잘 기억할 뿐더러 나중에 글쓰기 할 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독서법은 소개하기 위해 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읽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다 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비유가 되었든 상징이 되었든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제대로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읽었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해했다, 이런 내용이다까지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독서를 하시고 나면 당연히 전달할 때 그리고 기억할 때 오래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적으로 글쓰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메모가 되었든 기록이 되어 있든. 단순히 책을 읽었는데 여기는 행복에 관한 책이야 라는 메모 한 줄과 누군가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 메모와 관련되어 있던 문장을 적고 그 문장 밑에 자신의 생각까지 덧붙여 놓은 메모나 어떤 기록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어느 것을 참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글쓰기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독서를 하실 때 독서법을 점검해 보는 것도 여러분이 좋은 재료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모를 하고 독서를 하시다 보면 어휘를 많이 알게 됩니다. 물론 자신도 몰랐던 어휘나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장을 알게 되고 문장의 구성을 파악해서 이런 순서로 이런 과정으로 이런 구조로 문단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자신도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도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 나도 내 생각을 이렇게 한번 옮겨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즉 메모와 독서를 했는데 글쓰기가 하고 싶어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 생겨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메모와 독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글쓰기 재료를 모아야 한다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접 경험을 포함해서 여러 간접적인 경험까지 여러분이 경험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 좋은 재료를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메모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에 메모하시는 것도 좋고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메모지도 좋고 나탈리 골드버그는 큰 노트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수첩을 가방이나 혹은 자켓에 넣어 다니면서 거기에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시는 것이 글쓰기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계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하는 독서가 아니라 읽으면서 줄을 끄면서 귀적기를 하면서 메모를 하고 그 밑에 나의 생각을 좀 덧붙여서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아까지 적을 수 있는 그런 메모까지 할 수 있는 독서법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나가신다 그러면 글쓰기를 하실 때 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글쓰기 실력 자체가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어휘를 배웠고 문장을 배웠고 문단을 배웠고 그러면 글쓰기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1년 동안 읽는 책이 약 7점 몇 권, 넉넉하게 8권이라고 합니다. 사실 독서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잘 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저는 독서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책 주위에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는 책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도 괜찮을 것 같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책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이 좋았고 무엇이 기억에 남았다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책을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책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쓰입니다. 그리고 글은 배운 대로 쓴다기보다는 손에 익숙한 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은 글쓰기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결국 자주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글쓰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